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바로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쵸, 한 번 쉬었죠? 맞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좋았던 만큼 쉬고 온 만큼 시장이 좀 시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 오늘부터 팔로우 더 머니도 시간 개편을 좀 하면서 조금 더 일찍 여러분하고 시장 얘기를 좀 나눠볼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찾아뵙겠다고 예고를 드렸었는데 오늘 연합 인포백스 창사 22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생중계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조금 밀렸습니다. 저희가 오늘만 이렇게 9시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5시에 시장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따끈따끈한 시장 이야기 또 들고 오겠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팔로우 더 머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타깝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좀 시원한 흐름을 그래도 반등하나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 역시나 따라가지 못하고요. 신통치가 않거든요.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파생적 현상, 파생 시장 모르면 이해 안 되는 기승전 삼성전자 때리는 그런데 이걸 또 좋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10일 날 아침 5시 30분에 딱 했는데 선진국 주세에 딱 편입되는 거예요. MSCI. 네. 그러면 내일 9일이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럼 좋게 해석하면 그동안 3월 11일부터 현재까지가 6월물이 거래됐어요. 네. 현물은 외국인이 총 7조를 때렸어요.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네. 근데 선물은 3조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현물 매수, 선물 매도로 합성된 걸 청산하면 어떻게 되죠? 청산하면. 그러니까 내일로 이거를 롤오버 시키지 않고 그렇죠. 청산하면 6월물 그 매도된 게 어떻게 되겠어요? 환매수 되겠죠. 그럼 외국인 매수하는데 미결제는 계속 주는 거예요. 요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근데 현물 매수한 거는 매도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또 시세를 눌리고 또 이종에서는 또 코스피 200이나 인덱스에 빠지는 건 더 때려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걸 못 올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산 에너지가 상당히 좀 세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제 9월물로 가요. 9월물. 네, 네. 그래서 9월물 가서 또 한 차례 뭔가 변화가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9일과 10일 날 그 롤오버 이후에 6월물이 어떻게 청산 완료돼서 그때 삼성전자 종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10일로 이제 9월물로 넘어가면서 그 9월과 10일 사이에 이벤트가 아주 큰 것들이 2개 있어요. 뭔가요? 아까 얘기한 요거를 MSCI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CPI 발표. 요걸 말씀하시는 요렇게 건가요? 시간차를 딱 걸었어요. 네, 네. 6월 9일이 만기일입니다. 네. 그리고 6월 10일 날 금요일 아침에 선진국 지수 여부가 판가름이 납니다. 네. 그냥 아무 소리 없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흘러 보내는 거고 이게 만약에 편입됐다면 저는 이날 기준으로는 거의 한 4, 50포인트 오른다. 선물은 잘하면 7에서 10포인트, 삼성전자는 3%에서 5%. 확실한 호재로 예. 작용을 할 수 있다. 예. 근데 편입이 만약에 된다면. 네.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때가 이제 전번에는 5월 12일이었어요. 네. 이번엔 6월 10일입니다. 그러면 6월 10일 미국 시장 금요일 밤에 이제 이게 발표되면 우리는 결과가 언제 나오겠죠? 다음 주 월요일. 주.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이제 4월이 8.3 발표돼 갖고 한번 또 인플레이션이니 뭐 난리 한번 들여다보니까 악재다 해갖고 이날 우리가 2,550번 그랬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선물 매매에서 기억이 나는데 저는 8.1을 예측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8.1. 네. 그래갖고 상방 보자 해서 매수 전략 세워서 338과 304 갖고 요번에 8.2하면 50을 뚫을 거다. 350은 갈 것 같다.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8.53 나오면서
8월 12일 날 이런 수직 급락이 나온 네. 거예요. 그럴 때 선물 매수를 오버나이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쥐나는 거죠. 그럴 때 딱 보고 그날 깨파는 거고 더 사자 전략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 64,500원 바닥이다라는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350은 넘어서 354까지. 근데 바로 안 가요. 올려놓고 죽이고, 그렇죠.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이고. 이게 삼성전자 시원하게 안 가고, 요때 64,500원에서 68,000원, 4,000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 조정 때 그래서 66,500원 딱 반이 지지 하나 봤더니, 어제 오늘 65,500 계속 65,000원, 오늘도 65,000원. 그렇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기승전 답답하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요번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요번에는 또 8.1 또 승부 봅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 CPI가 문제는 정점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우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들여다 보니까 이제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사태가 빨리 끝난 것 같다 아니고 유가가 또 다시 올라오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들이 복병이 됐는데 결론은 우리는 2,600 살짝 깼지만 돌렸어요. 그러니까 2,600만 가면 아래 내려오면 돌리는 에너지는 나와요. 근데 문제는 시가상위 종목도 뭐냐? 치고 나가질 않아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렇죠. 그리고 치고 나가는 것들은 뭐 방산이니 그 다음에 중저가 옐로칩들 그리고 수소 에너지들 그러니까 그건 지수 뭐 단간에 30, 50 올라도 지수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에서 여러분들이 시가상위 종목도 갖고 계신 분은 아주 답답한 그런데 또 그 이벤트가 6월 9일에서 10일에 들어온 거예요. 네. 요 3일 동안에 체크해 보시죠. 저는 이럴 때 미국은 요 세 가지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테슬라, 애플, 애플, 인텔. 인텔. 네. 일단은 나스닥이 기술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금리 인상 속도 6월 15일 날 또 빅스텝, 자이언스텝 막 떠들 거고 여기에 가장 치명이 게 기술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딱 거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애플 그리고 왜 인텔을 넣냐? 요새 우리 바이든 대통령 갔다 오고 인텔, 삼성전자 뭐 무슨 여기하고 엮는 무슨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인텔이 새롭게 등장한 게 좀 눈에 네. 띕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네. 외양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가지는 게 이제 우상향 에너지. 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쪼그라드는 에너지.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실래요? 인텔입니다. 일단 5월 20일 날 얘가 40불 친 다음에 저 120불이 이평선이 48불인데 이걸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해줬다가 힘이 강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닥에서 보면 이거 데드캣 바운드 아니야. 네. 아직도 이거 저점 확인 아직 안 됐어. 근데 얘만이 아니에요. 모양이 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까? 인텔, 테슬라 거의 똑같죠. 그러네요. 80%는 애플. 애플이 조금 강해요. 네. 이 두 가지보다. 요거는 이제 뭐 애플카 그다음에 애플 연골고리에 또 여러 가지의 또 그 모빌리티나 그 AI, 애플 그 글라스 뭐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뭔가 시원한 거를 안 보여줘요. 그러면 요번 이제 CPI하고 그다음에 결론 15일 날 50bp 하고 나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싹 들어가고 QT에도 이거 재료 노출이야. 이젠 됐어. 이런 게 확인이 돼 줘야 돼요. 미국 시장. 이번에는 점도표까지도 발표가 되니까 그런 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사실 몇 달째 보면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CPI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엔 뭐 FOMC를 기다린다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반복된 이벤트들에 우리 시장이 좀 갇혀 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재밌는 건 미국 시장이 경제 지표 좋게 나와도 네. 하락하고 나쁘게 나와도 코 걸고 하락하고.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좋으니까 또 금리 또 해서 그렇죠. 뭐 또 증가 뭐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 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좋은 게 나와도 그렇고. 좋게 해석한다기보다 시장은 오히려 불안한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붙여갖고 자꾸 뭐 스태기플레이션이니 뭔가 등등등등 이제부터 QT니.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자꾸 봐요 네. 시장은.
그거를 좋은 쪽의 에너지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10일에서 15일 사이에는 뭔가 미국 시장도 판가름이 나겠죠. 근데 저는 미국 시장은 그냥 박스 같아요. 바닥은 쳤는데 그냥 11,000은 나스닥 바닥이다. 근데 13,000은 상단이다. 그러면서 지그재그 파동의 순환이만 나오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좀 아시아권으로 하라. 그래서 달러가 좀 약세로 가라. 그러니까요. 달러 강세도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강세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네.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그런 장이 돼줘야 되는데 이 숙제를 줬는데 해답이 안 나와요. 달러 얘기가 나와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달러가 좀 진정세를 보였습니다만 어제도 달러가 좀 급등을 했고요. 북한 도발 얘기도 뭐 원인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전 같진 않잖아요. 북한의 영향이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가라앉는 경향이 요즘은 좀 짙어 보이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진정이 돼야 시장에 좀 불안함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요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근데 지금 환율 시장 매매하는 사람들, 그 FX 시장의 그 후배 딜러들 보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하루 만에 깡통 나고 하루 만에 대박 먹고 뭐 아주 머리에 쥐나는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그쪽 배팅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그 웬만한 그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아니면은 한번 보시죠 이게. 이 5월 12일 날이 이제 그때입니다. 네. 우리가 2,500 아주 그래서 이날 당장 뭐 1,300도 패해서 뭐 맞아요. 결론은 이날 꼭지예요. 그리고 나서 5월 31일까지 오히려 순식간에 거의 60원 가까이 급락을 합니다. 근데 요새 하루 걸러 움직임은 10원 단위예요. 그렇죠. FX 시장에서 10원 단, 15원 단 하루 만에 움직이면 이거는 그 레버리지 시장으로 끔찍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꼬리 변동성이 근데 재밌는 거는 보세요. N이 또 다시 이렇게 치고 나가요. N이.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고 그러니까 위에는 약세로 갔다 지금 다시 우리도 다시 소폭 강세? 결론은? 근데 이게 치고 나가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요새 또 150엔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럼 이건 또 뭐지? 그리고 유가도 지금 이게 올라가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실제 우리 시장. 근데, 속도는 약한데, 그래도 안 꺾여 내려. 제가 이거 100불을 깨고 내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우디 문제, 이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또 여러 가지 노이즈들, 뭐 등등등등이 뭔가 다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러니까, 근데 일본 시장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N이 약세니까 수출주, 호재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니케이 시장은 올라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논리로, 아니, 현대차, 기아차, 수출 관련주 왜, 우리도 원이 약세면. 약세면. 네. 왜 이렇게 해석을 안 하냐. 네. 오히려 그러니까 또 반대로 해석해요, 우리는. 뭐 컨트리 리스크라든지 또 뭐 미국과 중국과 또 이번엔 반도체가 문제다 또 이제는 SK하이닉스 공포 마케팅 또 하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시장 갖고 방향수 없이 기계군단이 그 미국 시장 딱 나와갖고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근데 흔들었는데 저거는 다행스럽게 박스는 유지해 주네요. 예. 다행이라고 예, 생각을 해야 예.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흔들어줘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계속 공포를 보게 하고 뭔가 조금 기대감을 주게끔도 하고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뭐 적극적 배팅도 못하고 그러면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렇게 진을 빼면서 그냥 드디어 6월 만기를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 만기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고 이제 9월물로 가는 거다. 마무리가 되는 거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승전 삼성전자다. 근데 9월물로 가서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약세 흐름, 지지부진한 흐름, 답답한 흐름
이런 걸 탈출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게 보세요. 이 얘기를 지금 몇 달째 사실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삼성전 네. 기승전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 오늘 제가 그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오늘도 좀 매도하더라고요. 근데 6월 7일 날 이 400만 주를 때렸어요. 네. 금융투자들 270만 주. 그래서 미국 시장 올랐는데 우리는 65,500원을 보이는 이런 장. 그러니까 이거는 눌러요, 계속. 미국 시장 올라도 그냥 눌러요. 그러면 아까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이 누르는 게 롤오버 청산 매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뭔가 용수철 같이 탁 튀는 재료가 나올 거다가 전 두 가지. 네. 선진국 지수 편입 아니면 8.1 나와라. 8.1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제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기술주가 환호하는 거예요. 테슬라 뭐 한 3에서 5% 올라가고 7% 올라가면 해피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해주면 우리 그때는 이제 9월물 시작할 때는 일부러 삼성전자 누르지 않고 삼성전자 이제 땡길 것 같아요. 대신 승부처가 있습니다. 뭔가요? 승부처. 예. 68,500원을 몸통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몸통으로 치고 나간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네. 그동안 삼성전자 5번 68,000원대만 4월 13일, 4월 22일, 5월 4일 이 68,000원만 넘어가면 삼성전자 매도 계속 가방 공격이 나왔습니다. 뚫지 못하고 예, 뚫지 거기에서 못했어요. 계속해서 예. 힘을 잃고 예. 내려오는 요게 모습. 선물이 355단을 돌파 못한 네. 에너지거든요. 근데 요거 하루 만에 갈 수도 있어요. 대표님 그 하루 만에 갈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안 가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날이 언젠가를 찾자고. 언제 이게 하루에 500만 주 매수 들어와야 돼. 지금 오히려 400만 주 매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9일은 빨리 지나라.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MSCI 선진국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게 안 들어가면 CPI 8.1 나와갖고 미국 기술증 흥분해갖고 올라가서 다시 68,500원까지만 가라.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일단 된다면 수급적으로 좀 호재로 크게 작용할 거라고. 아니야, 당장 요번에 나오는 거는 네. 언제쯤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그 일정을 보도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러면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렇죠. 네네. 그러면 뭐 6개월이나 1년만 아니면 바로 벌써 벌써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라도 나와라. 그러면 지금 IT도 이제 서서히 좀 먼저 가는 것들이 부러지거든요. 네. 코리아 서킷, 네. 심태, 그냥 LG노텍만 잘 버티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요. 그러면서 밑에 단에서 최근에는 AD 테크놀로지라는 KG바트 올라가지만 연속성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간 거 조정할 때 밑에서 올려주든지 중간에 허리인 뭐 DB하이텍이니 칩셋 미디어니 뭐 등등등등 뭐 PI 첨단소재 이런 것들이 좀 순환이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삼성전자에 진 누르는 거, SK하이닉스도 진 누르는 이런 파동이니까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저거 이거를 팔자니 그렇고 그리고 시장은 또 그러면서 가는 종목들에 대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우주 그 다음에 또 뭐 오늘은 현대로템 뭐 방산 현대로템이 이제 방산주가 됐어요. 예, 방산주예요. 네, 예. 네. 그리고 LIG 넥슨, 하나 에로스페이스 또 수소 관련주로 최근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급등주들이 또 다다닥닥 나와요. 네. 또 하나는 원전주는 안 가고 오히려 한전기술은 오히려 이쪽에서는 약간 저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죄송한데 세력 잡주라고 표현하면 오늘 이화전기가 상한가 쳤어요. 오히려 우리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나 또 여름 정전 그리고 이 설비와 연결된 것을 뭐 광명전기 다음 타자가 뭘까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세명전기 그 다음에 그렇죠.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런 것들이 다다닥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순환이 막 되면서 그런 것들이 급등을 해요. 근데 그런 종목들 특성이 일반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위 세력주 패턴의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일반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수들이 한 1000에서 2000 정도 트레이딩 감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큰 자금 갖고 할 만한 종목들 성격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특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속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것들만 가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니까 뭐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한 네. 근데 시장이다. 이쪽 네. 세상 한번 보세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각도 보세요. 한 달 올려놓고 22,000원에서 35,700원까지. 아주 그냥 45도 이상 각도로 급등을 시키죠.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인, 해인, 이런 쪽 라인들, 그리고 해인, 이런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요새 장이 나빠. 아주 급등인데. 재건주. 예.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 이제 치고 나와요.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저도 삼각형을 그려봤어요. 광명전기, 이화전기, 세명전기. 네. 지금 광명전기가 바닥에서 순식간에 더블 가까이 갔고 오늘은 이화전기가 상한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 뭐예요? 저가 세력주, 중소형주 그렇죠. 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량주는 완전히 짓누르게 하고 이런 종목들 순환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량주에서 또 뭐 가냐? 이런 한국가스공사, KT 이런 종목들, 또 한국우주항공, 하나에어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정부, 한국항공우주 그래프 보세요. 대단한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프가 참 뭐랄까요? 급등을 하고는 있지만 아까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예쁘다, 안정적이다, 그쵸. 급등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이런 종목들이 작년도에 그 27,000원에서 32,000원대에 많이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산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들 참 힘들다고요. 대부분 다 내렸거나. 그렇죠. 예. 그렇다고 지금 접근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보유자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팔아갖고 다음 타자가 이제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현대 로템. 역시 같은 어떤 테마 내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아까 세 가지 삼각형을 약간 목간 방산주, 또 우주항공. 네. 여기 또 우주항공 이제 또 그 스페이스 X로 해서 또 우리 또 쏘지 않습니까? 일정은 뭐 빠르면 20일 전후에서 미달 말에 쏠 것 같은데. 단우리. 예. 네. 그게 이제 현대 롯데 하나 시스템 퍼스텍 갖고 또 돌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중저가 옐로우 칩들 중심으로 순환되는 장. 그리고 차별화장. 근데 이런 것들을 선수장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일반들은 이거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자금을 한정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들을 잡고 가야 돼요. 어느 선을 깨면 끊었다 다시 봐야 되는 네. 이런 스킬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떻다? 참 투자자들이 하기가 힘든 장이다.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조금 더 반등다운 반등, 시원한 흐름이 나올까 답답하기도 하면서 삼성전자가 가면 그러면 다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투자자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분들한테 이제 공감하면서 계속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가야 지수가 가고 시장 전반적으로 간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승전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네. 지금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7조 시장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6조 시장이에요. 네. 그럼 이런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2,000개 종목들은 이제 하지 말 우리가 제가 얘기한 게 그 작년도에 전 정부의 혜택받은 종목들 하지 마 해갖고 또 법률 리스크 나오는 거 하지 마 해서 뭐 위메이드 카카오 뭐 따청저 또 그 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가 팔 테니까 전번 방송에 맞아 나온다고. 이제 네. 어저께 뉴스 나왔더라고. 그래서 오늘 급락한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이 7조 시장이라는 건 2,000개 중에 예를 들어서 다 제거하고 10%만 딱 선택하면 몇 개? 200개죠. 200개 중에
200개 중에 30개 가는 장이에요. 그 30개를 맞추는 장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2,000개 중에 30개입니까? 예. 근데 30개가 돌아요. 네. 연속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한 그 30개는 여러분들 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간 것들 찾는 3, 40개인데 네. 그 확률이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삼성전자라면 이게 매수 차익거래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한 5천 원이나 10,000원 벽을 넓혀주면 시장이 분명히 10조 장이 됩니다. 10조 장이 아니라 10조 장.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갯벌에 이렇게 골 따라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번을 한번 덮는 시장을 저는 10조 시장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많아져야 네. 시장에 활기가 돌고 다른 물이 다른 종목으로까지도 좀 갈 여지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배로 보면 대형주들은 이 큰 군함이나 웬만한 물 들어와봤자 들지도 않아요. 떴다가 가라앉았다 떨어도. 그럼 요만한 소형주들만 이 골 따라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연상을 하시면 딱 맞을 건데 10조가 넘어가면 간단히 얘기해서 큰 배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면 그러면 여기서 자체 순환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대형주를 그 삼성전자를 판 자금이 다른 시드머니가 돼서 흘러들어갈 수 흘러 있고요. 들어가서 그렇죠. 순환이 돼서 네. 상승 종목 개수가 증가하거나 질이 조금 나쁜 거에서 좀 중저가 옐로칩으로 건들 수가 있는 장이 됐는데 그걸 안 해주네. 그걸 안 해주네. 예, 그걸 안 해주네. 그걸 안 해주네, 정말. 예, 그걸 안 해주니까 그거 언제 하려니. 그래서 6월 일단 9일에서 15일 사이가 저는 그걸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여러 그래서, 가지 이벤트와 뭐 CPI 발표와 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솔직히 미국보다는 미국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테슬라 이런 것들만 때리자 애플 이거는 미국 시장은 저는 중간 선거 때까지는 그냥 방향성 없이 그냥 변동만 줄 것 같거든요. 그나마 중국이 동수서산 전략으로 우리하고 호흡이 맞는 게 이제 빅데이터 또 물류 성장 정책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 소재, 네. 2차 전지 태양광, 그리고 이제 그 대체 에너지 관련, 재생 에너지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막 움직여서 최근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한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할 수 있는 기반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계속 그 안에서는 순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정도 올랐어요. 네. 더 치고 나가지 못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 솔루션 4만 원까지 갔어요. 4만 원부터 여기서 10% 가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자꾸 뺑뺑이 돌리는 그런 네. 장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가장 또 강조하는 또 원전하지만 원전의 실제 대장주들 스타일 보세요. 한전기술입니다. 네. 이거 원전이 주도주자 해갖고 한전기술 하신 분들은 다 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프 보세요. 한전기술. 야, 3월 달에 이제 간단히 해서 당선되셨어요. 네. 와, 원전이래. 9만 원 달러신 분 지금 7만 원, 거의 2만 원 마이너스. 그래요. 그 다음에 한전산업은 더해요. 그러니까 꼭지 잡기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한전 KBS도 똑같고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 들어가길 원합니다. 뒤풀이 파도고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뭘 했니? 뭐가 올랐니? 오히려 한신기계라든지 밑에 단에 뭐 광명전기라든지 원전 짓는 거보다 제가 그랬죠. 원전 짓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오히려 그 다른 전력 설비나 수소 전력 에너지 만들 때 전선을 깔 거나 하고 뭐 계량기, 계측기 뭐 이런 부품단이 오히려 더 날 거다. 이런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한전기술은 저는 네. 7만 원대는 트레이딩하기 딱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9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고 이렇게 가야 네, 되는데 네. 그냥 7만 원과 9만 원 지그재그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질 나쁜 중저가 옐로칩만 되는 거고 오히려
원전보다는 여기서는 약간 저는 요새 수소 에너지나 요새 태양광 뭐 이런 것들 네, 많이 네. 나오잖아요. 이런 게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소법 개정안이 또 곧 공표 예정이라는 오늘 보도가 있었는데. 예, 근데 그것도 네. 돌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S에너지 급등시켰다 맥을 딱 끊어놓으면 섹터 이제 내에서도. 네.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급등하고 한 3일에서 5일 이렇게 눌렀을 때 사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못 간 거 뭐야? 그 뭐 유니크라든지 일진다이아라든지 일진하이솔루스라든지 아니면 또 수소 충전 관련된 에너지 들어오는 것들. 오늘과 내일에 가장 중요한 또 회사가 하나 IPO합니다. 뭐죠? 범한 솔루션. 범한 솔루션을 네.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연료전지, 수소 충전, 그 다음에 그 잠수함 전지.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기업이 딱 또 오늘 내일 해서 6월 17일에 상장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징후예요. 아, 선수들 들어오네? 그래서 이 에너지가 확산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러면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또 이런 쪽이 올랐다 쉴 때 새로운 에너지 들어와서 그게 또 한번 순환시켜주는 에너지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수소 쪽에서는 이게 수소 부울경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네. 부울경.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수소법.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그린 수소만이 아닌 부생 수소를 허락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뭔가 선도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있죠. 근데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수소 에너지나 그다음에 부산 부울경 쪽에 정부의 이제는 우리가 전번 방송에서 가장 또 강조인 게 6월 1일 결과가 어떻게 됐나? 지방선거. 네. 네. 이제 결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림이 딱 그려졌어요. GTX B부터 갑니다. GTX B 노선.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결정할 거라고 보는데 이 그림에서 어떤 직관을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색깔. 그러면 이 위로 가는 이 파란색 가는 건 저는 좀 치사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늦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천 그 유정복 그 인천시장 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용산하고 삼성역 강남 딱 있는 이게 GTX B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파주에 땅이 있는 건설주 팔아갖고 심지어는 용산 쪽에 오히려 이화공역이나 자연과환경이나 아니면 이쪽 GTX B 라인과 연관된 아니면 철도에서 푸른 기술이나 대ITI나 또 특수건설이나 이런 것들로 이동하자. 심지어는 이 하나 갖고도 그런 물길이 작으니까 어느 건 건드려주고 어느 건 안 건드려주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 같고. 선거 결과로 이런 아이디어를 또 얻는군요. 그죠. 어허. 그러니까 그런데 딱 보면 네. 그런 것들이 거래가 물이 들어와요. 요새 대ITI 거래되는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빠졌다 거래 없다가 갑자기 윗꼬리 패턴 나오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막 거기서 막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를 잡자고요. 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를 주도주는 이쪽에서 나올 겁니다. 원전, 발전, 에너지 수소, 그 다음에 소부장. 근데 소부장은 지금 실패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줘야 될 것 같고, 이제 SFC 정책 연구골고리 이런 것들. 그래서 먼저 선도주로 전번 시간에 본 것들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해인, 그 다음에 이쪽이 못 갔어요. 중심어리가 가져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 꺾이니까 DBI텍 74,000원에서 다시 65,000원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종목 에너지가 A+CIS가 그나마 KH바텍이 AD 테크놀로지 시도를 했는데 연속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갈 때까지 저 종목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은 보유하거나 오늘 또 PI 첨단 소재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120 밑에서 흔들어서 매수해 놓고 삼성전자 7만 전자 넘을 때까지 뭐랄까
그냥 기다리는. 아니면 AD 테크놀로지가 아까 그래프 보면 윗골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맥을 딱 끊어놔요. 그러다가 다음 파동은 이거보다 큰 파동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있을 수 있다고요. 이런 시차적인 에너지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현대건설과 전번 시간에 하단에 들어와서 이 하단 때 숏에서 롱으로 바뀔 거다라고 해서 이제 LX 인터넷에 LG 상사를 팔아서 LX 하우시스로 이동하자. 그러면서 매일 선을 거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현대건설은 38,4만에서 하단이 들어온 것 같아서 51,000원 돌파가 언제 나올까? 요 날짜 카운팅을 할래요. 3월 14일에서 저는 3개월 동안 못 올린다고 봤는데 이제 7월 14일 정도 되면 이걸 뚫는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LX 하우시스는 그게 6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려봐서 여기서 좀 속도를 판단할래요. 이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현대건설과 LX 하우시스 줄을 긋고 어떤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저게 가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경제학의 대체제냐 보완제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보완제 자동차가 하면 자동차 타이어 가듯이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혼란스럽게 움직이거나 둘 다 숏으로 걸렸어요. 그동안. 건설과 자재니까. 예. 네. 지금 이 보시면 3월 14일 고점 찍고 같이 직전 저점의 연초 저점을 지금 위협했던 게 이게 네. 5월 26일 그래프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돌려요. 근데 에너지는 작아요. 거래량도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왜 하냐면 탄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지금보다 거래가 3배 정도 늘어나면서 우리 간단하게 51,000원과 38,000원이면 대충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네. 12,000원 정도죠. 네네. 그러면 요 고가 저가의 중심을 딱 커요. 그러면 45,000원 정도 아닙니까? 이거를 속도 있게 가는. 거기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딱 걷어보면 어느 갑자기 얘가 7에서 10%짜리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혼자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화공영이 거래가 증가하고 자연환경하고 근데 거기서 이화전기는 상한가치. 상한가를 갖죠. 아유. 징후는 보여요. 네. 근데 질 나쁜 거에서 징후가 먼저 나와요. 이제 우량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대충 저는 현대건설은 7월 1일 날이 터프하기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현대건설 연골고리 이게 또 저는 SMR 또 미국 들어간 태양광 그다음에 원전할 때 건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전하면 무슨 이런 장비가보다 그 밑에 턱 닦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삼성물산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이 그걸 주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물줄기가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그러셨고 몇 주째 전력 공기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좀 보셨잖아요. 유효한가요? 유효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그래서 물 들어오기까지 삼성전자 7만 넘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 주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게 거래 대금이 너무 작으니까 그건 지수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지수가 움직여주면 이게 이제 좀 눌렀던 게 좀 풀리면 네. 그러면 이제 순환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뭔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 오늘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들 얘기도 좀 몇 개 해볼까요?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카카오페이 블록딜 쇼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도 급락을 면치 못했거든요. 지금 15% 넘게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전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빨리 엑스트 하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이오 쪽에 하고 2차 전지 쪽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업 분석이나 납복과다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계신 분은 여의도의 금감원 앞에 와봐라. 그 앞에 뭐 예.
근데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논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네. 나 부산에 사는데 그거 보러 갑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 따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찍어 오신 거예요? 네. 어저께 산책하면서 아, 그러셨구나. 여기 딱 보면 라인 펀드, 음. 신한금투, 라인 세턴 플루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UK 펀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이 펀드, 그 다음에 독일 헤리티지 DLS.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관된 것들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뉴스를 오늘 딱 보십니다. 제가 이거 나올 거라고 했죠. 디스커버리, 네. 라인, 다시. 벌써 오늘 구속심사 들어가셨습니다. 이거의 가장 또 그 근간은 뭐죠? 여러분들 그 장수가 선택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장수로 딱 선택됐는데 이복현 전 부장검사. 네, 이걸 가지고도 이제 좀 얘기가 많습니다. 너무나 뭐 검찰 출신이 많다라는 얘기도 조금 들립니다만 어쨌든 오늘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텔링을 아세요? 어쨌든 검찰 내에서도 경제통이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회계사. 네. 그리고 자격증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재용 부회장님 조사하십니다. 바로 핵심. 네. 근데 지금 요새 이재용 부회장님이 가장 큰 걸림돌이 이거 또 그러니까 삼성을 못 가는 것 중에 제가 법률 리스크 계속 떠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 보세요. 산업은행장의 강석훈 전 경제수석. 그리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자꾸 내려보내요. 왜 부산 내려보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이복현, 고승범, 강석훈. 이 네 분이 딱 이제 완성됐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시리즈로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알리페이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뭐 일각에서는 리커창 이분이 목소리가 나온다 또 뭐 그거 한 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2018년 19년에 텐센트나 그 알리바바가 우리나라 기업들 그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 철저히 조사해서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자금의 교통정리, 지배구조,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중국도. 그러면서 성장정책은 동수서산을 뿌리고 동수서산이라는 게 그 동해에 있는 거를 옮겨다가 서해, 저기 사막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데? 강제로 갖다 놓고 그러면 전력 설비가 어마어마히 들어간 빅센터. 너 일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면 도로 놔야지. 그 다음에 그렇죠. 시티를 만들어야지. 그 지역에.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게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소모합니다. 그럼 거기에 또 태양광을 하든 원전을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관련된 종목이 중국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같다고요. 불경이 그거예요. 불경이 지금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왜 올라가냐? 심지어는 뭐 민영은 아니다 그랬지만 이제 수소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한쪽은 미국으로 몇십조 투자하면서 쫙 그룹들이 미국에 공장 져요. 이게 5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부산 쪽에 불경에서 이게 옛날 그 조선 단조 중화학이에요. 이것도 전력이 있는데 지금 이번 여름에 난 정전사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올여름. 예. 네. 그러니까 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거를 미리 지금 벌써 시장은 그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뭐 광명전기 다음에 이화전기 가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면 다음 정책은 뭘까? 한전의 구조조정이 나온다고. 그리고 한전 민영은 아니지만 독립 전력 판매 회사가 법률로 나오든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B2B로만 갈 것 같아요. 민간한테는 안 갑니다. B2B. 기업이 기업한테 그러면 현대차고나 포항, 포스코가 자체 전력을 수소로 하든 소형 원전을 하든 뭐 방식을 통해서
자기 기업들이나 지역에다가 주는 시스템. 네. 이게 성장률을 건드리거든요. 이런 거에 특화된 종목들을 압축하는 게 지금 시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압축화 전략이에요. 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는 뭐 법률 리스크를 비롯해서 어쨌든 잡음이 좀 있는 그러니까 이 그런 잡은 게 종목들. 뭐냐면 네. 갖다 얘기해서 메타버스, 게임, 그 다음에 그냥 2018년에서 월봉이나 연봉이 3배에서 10배 올라갔고 또 갖다 얘기해서 무슨 뭐 성남 FC 대장동 부동산 쪽에서는 주식 쪽에서는 플랫폼, 게임, 그 다음에 2차 전지, BBIG. 네. 심지어는 저는 요번에 재생해서 그 풍력도 가거든요. 저는 풍력 오를 때 팔으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오를 때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온 것 같고 전력설비나 수소 인프라나 SOC로 가는 게 낫습니다. 오를 때 법률 리스크 두들겨 맞으면 다시 원위치하거나 저점을 네. 깨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준 특화는 올랐다 눌림목 주고 다시 고점 돌파하는 한국항공우주같이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어마무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도요. 용산의 그러니까 한미아파 한미사이언스 또 이런 것들 외에 또 그 용산과 강남과 그 다음에 또 그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달 또 한강변 그 GTX B 라인이 한강 스카이라인들입니다. 네네. 거기에 SOC들 그러니까 30층짜리로 질 때가 있고 50층짜리 질 때가 60층짜리 질 때도 있고 이게 한 10년 갈 겁니다. 10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쪽에 하시는 분들은 바로 되는 줄 알아요.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건설, 건자재, 시멘트는 턱 파기 시작해서부터 저는 3년 정도 에너지를 보셔야 됩니다. 1차는 2025년까지. 그러니까 난 현대건설 갖고 있어. 뭐 GS건설 갖고 있어. DLENC 갖고 있어. 시멘트주 갖고 있어. 사서 3년 주무시는 전략이에요. 아니면 매달 적립식으로 사는 전략. 그리고 어느 선까지 사고 그 다음부터는 거치식으로 하는 네. 그런 전략을 호흡해야지 이런 것들이 세력주 같이 다닥 가는 장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건설주나 시멘트주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이런 것들은 네. 펀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가 정상화가 되고 거래되면 거의 12조에서 15조 시장. 10조 갖고도 안 돼요. 네. 이런 것들은. 한 12조가 매일 찍히는 시장. 지금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뭐 10조가 넘는 시장이니까. 그렇군요. 또 개별 종목과 섹터 얘기를 좀 해보면 2차 전지주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LG화학에 좀 호재가 있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게 하루하루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플레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뭐 시총이 며칠 만에 몇 조가 없어졌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이런 호재가 나오면 또 오르기도 하고 2차 전지주는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2차 전지는 매도다. 전번 시간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LG화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LG화학 우리가 언제 사라고 그랬죠? 사자 보일 때 그 투매 나올 때 그때 이거 분명히 껍데기 LG 에너지 솔루션 떠들 때 맞아요. 예? 근데 LG화학도 무슨 떡을 줄 거다. 얘는. 그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LG화학을 많이 떨어진 LG화학으로. 지금 그게 58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이 다들 그 박살낸 장에 그런데 58만 원, 60만 원에서는 매도 전략입니다. 가성비 업. 이제는 LG그룹 좋아하시는 분들은 LG전자 하는 게 나아요. SK하이닉스보다. 네. 그렇게 보는 거는 LG전자가 저는 모빌리티에 움직이는 가정용품의 최고가 될 것 같아요. 애플카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연관도 있겠지만 네. LG전자가 이제 저걸 만든 것 같아요. 움직이고 말로 돼서 일로 와 그러면 내가 그 식탁 여기다 딱 놓으면 절로 갖다 줘 이런 거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려고 그러면 통신 인프라가 돼야 돼요. 사물형 인터넷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KT니 그 다음에 LG전자니 모빌리티 개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2차 전지는 왜 하지 말자라고 하면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네. 이게 에코프로 BM 10조 SK 이노베이션한테 10조 수주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뉴스가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고점이 언제였냐면 작년 11월 11일, 18일, 19일입니다. 네. 이날 모 경제신문에서 대문짝만하게 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근데 이때가 딱 꼭지예요. 그러면서 30만 원을 붕괴했거든요. 네. 제가 이거 붕괴할 때 이거 제가 55만 원대 하지 마, 에코프로 15만 원대 하지 마. 이때 말은 안 되지만 사모펀드나 이쪽에 엑스트한다. 여기 이 시간 통해서 또 주간 전망대 네, 통해 네. 갖고 얘기해 드렸는데 오히려 요거 5만 8천, 6만 원 깰 때 사서 9만 5천 원대 한번 디프리 파동 팔아드리는데 이걸 왜 지금 자꾸 저는 안 하겠다라고 하냐면 2차 전지에도 이제 반도체 같이 전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구획 정리의 전투. 네. 이게 이제 미중 간의 대만. 지금 보이지 않게 중국과 테슬라 뭘 선택할 건가? 자체 생산을 또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이제 탈세계화의 문제 같아요. 탈세계화라는 게 중복 투자를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근데 같은 제품을 우리 자체 내에서 이제는 세계화라는 거는 중국에 공장이 있고 부품 따는 어디 이렇게 싼 노동력에서 모아갖고 여기서 조립해갖고 전 세계를 뿌리내가서 이제에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걱정하게 되고 미국도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세계화의 시장의 장이 그동안 이 시장의 흐름을 놨다면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의 상황에서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각자 도생에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제조를 해서 메이드 인 그러니까 그거를 선두주자 부르짖는 게 미국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자체로 하려니까 자원이나 에너지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만한 우리나라 기업 협박해갖고 6개 그룹을 다 끌고 가버려서 니네들이 이게 갖다 해서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싸그리 다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클릭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혜택이 저는 K방산 같아요. 전 정부에서 그렇게 폴란드 가고 뭐 하는데도 수주 안 해온 거를 요번에 한 방에 해오잖아요. 폴란드. 네. 예. 이런 게 어느 때는 됐고 어느 때는 안 됐나. 요게 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컨트롤 같거든요. 이게 탈세계화 세계. 그럼 탈세계화 세계는 서비스 시장보다는 제조 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자기네들 제품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얘기는 이게 갖다 해서 배터리만 하더라도요. 테슬라가 어디 걸 쓰냐. 그다음에 중국도 어느 걸 쓰나. 이런 것들에 또 고민을 해야 돼. 일본도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걸 하지만 일본 애들이 이제 이미 계획도 잡고 투자를 3배 늘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엔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 이제 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대만하고 자꾸 연결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 부분의 역학관계가 상당히 그동안 크게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그러니까 경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꼴 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1년 정도는 좀 볼래요.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미국에 공장 들어갈 때 턴은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굴삭기나 사자. 네, 턴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공장에 뭐 로봇팔 들어가든지 무슨 설비를 들어가든지 제어 장치 들어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세팅하는 그것도 밸류 체인에서.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현대건설기계나 네. 그 다음에 현대차도 공장 짓거나 네. 삼성도 공장 져도요. 다 안 들어오고 지인애들 연결고리에 끼리끼리 갑니다. 새로운 걸 안 넣어줘요. 그럼 거기에 연결된 부품 딴 종목들 중에 간택된 종목,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아직 못 올라간 것들. 그러면 뭐 세종공업이니 이진이 에이프론이 뭐 몇 가지 종목들이 자자자작 네. 나와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선별화시켜서 하는 그런 장. 그러니까 이 탈세계화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물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갖다 얘기해서 친구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두들겨 맞으면 타격이 커요. 우리 잘 돼서 조립해가고 같이 했는데 이제 니네 거 안 써. 우리가 자체 생산할 거라든지 아니면 니네 안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갑자기 쇼티지 나오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지는 장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 가능 범주에 넣겠다? 머리 터지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오죽하면 요새 그 시장 전략가나 매크로 분석이나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하지 좀 말라고 그래요. 아무도 못 맞힌다. 그 아무도 못 맞힌다. 그 말장난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그거 갖고 오히려 그 수위가 낮을 때는 기계 군단이 오히려 역사이클 걸려갖고 나중에는 그 뜻대로 돼도 중간에 우리 털어놓고 보내는 여러 가지 그런 헤지펀드 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 다 나간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선별해서 제가 오죽하면 3개로 압축하라고 그래요. 3개로. 그래서 이 3개로 압축해서 진짜 불안해요. 네. 은행에 현금 넣어요. 그러면 한전, KT, 가스공사만 하면 돼요. 그럼 2,000개든 상관없어요. 요거는. 요번 윤석열 정부에. 그리고 약간 이제, 뭔가 나는 건설 굿삭게 하면 여기다 현대건설기계. 전 두산그룹은 안 할래요. 현대두산인프라코는. 그러면 여기에는 부품단들. 뭐, 에이프로나 CIS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미국 들어갈 때 그 밸류체인들. 그럴 때 여기서 로봇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전기 이런 것들 관련된 벌써 그런 종목들이 막 지금 장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볼 시간이 됐는데 힘든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은 뭐 반복해서 좀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석을 그래도 해봐야 되겠죠. 큰 거든 매크로 뭐 하지 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큰 것도 보고 작은 것도 또 이렇게 보면서 시장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고요. 뭐 CPI라든지 우리나라 만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FOMC까지도 지금 뭐 첩첩산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소식들이 좀 있으면 시장에 활기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시장 마무리 대응 전략 우리 일주일 후 만날 때까지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그래서 네. 그런 공포가 계속해도 2,600 아래서는 박앤세일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악재 나올 때 투매 나올 때 오히려 사는 시작이지. 그리고 상단에서 오히려 비율매도해라. 그럼 2,700과 750, 선물로는 355나 360 사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7만전자 올라온 속도가 언제쯤 나오나. 그 하루 500만 주 나오는 게 언제 나오나. 그리고 아까 10일과 15일 사이에 나오는 이벤트가 우리 시장을 이제 100포인트를 좀 올려주나. 그러니까 2,600을 2,700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완충작용이. 그래서 뭔가 그러면 거기서 순환이 되면 네. 그럼 질 좋은 종목들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로 끝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뭐죠? 제가 폴란드 위치를 우크라이나 옆이에요. 네. 현대로템이 이 위치 때문에 저는 수주했다고 봅니다. 아직 뭐 공식적으로 수주가 완료된 거다. 얘기가 끝난 거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네. 여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접경지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독일이 이제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이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도 이제 저는 이제 군비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세대. 이게 탈세계화 세상에서 신냉전 그리고 새로운 핵 재편 네. 이런 단어들이 시장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K방사는 저는 2차 전지 에너지 3년 쭉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방산주가. 네, 방사주는 네. 그 대신 선도주는 먼저 갔거든요. 우주까지 같이입니까? 우주항공? 같이죠. 같이. 우주항공 왜냐하면 방산. 우주는 네. 핵을 끌고 가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우주를 이제 봅니다. 달을.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옛날에는 러시아 거를 끌어갔더니 이제 미국 이건 더 쉬워졌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늘 뭐 웨스팅하우스인가 와서 네네. 뭐 이런 게 왜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미국 기업도 우리나라 답지도 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중국 이렇게 하면 투자할 계획 회담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꾸 이게 많이 그러니까 원전 수출하고 관련돼서도 논의를 하러 오고. 네. 그러면 그거는 뭐냐? 네. 우리가 6개 가기 때문에 네. 거기도 온다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클릭 한 거에 대한 미국 투자 기업들의 연골 밸류 체인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일본하고 요새 롯데그룹이 아주 새로운 모양들로 갑니다. 네. 뭐 롯데 쇼핑, 롯데 칠성, 롯데 그래프 보세요. 다 다른 모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심의 압축화 전략이 그러니까 결론은 선별화 압축화에 지금 정부에서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는 건 제거한 다음에 네.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진짜 악재가 다 노출돼 갖고 뭔가 뭐 이상 뭐 더 나왔고 뭐 있어 뭐 그런 상태 됐을 때 이제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알겠습니다. 이 차이가 자금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결과에 큰 오차를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별화, 압축화가 중요한데 그 안에서도 새 정부의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에너지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골라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것 같다라는 말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 전략 함께 하겠고요. 이승주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장 대응 잘 하면서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